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군인 여러분, 그리고 뒤에서 기술과 연구로 나라를 지키는 연구원 기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장을 뒤흔든 건 탱크가 아니고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원격 드론으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장비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전력은 하나였습니다. 드론을 먼저 띄우는 쪽이 이긴다는 것. 세계는 지금 드론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영상을 본 해외 외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이렇게 작은 기계 하나가 전선의 흐름을 바꿀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다. 드론을 포함한 폭격이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민간 피해가 커져 전장에서의 드론의 위력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 드론이 이렇게 정확했다면 옛 전쟁 영화들은 모두 과거 유물이 된 셈이다. 드론 하나가 전차 한 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군사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드론 하나로 전장을 지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드론이 어떨까 생각하시죠?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전략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영상을 분석합니다. 미국 국방부 긴급 브리핑, 나토 본부 전략 재검토, 한국 합참 드론 전력 강화 지시. 전쟁의 룰이 바뀌고 있다. 한국은 드론을 개발하고 있을까? 드론? 그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만드는 거 아냐? 한국은 아직 멀었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24년 9월 1일 새벽 모스크바. 푸틴의 집무실에서 직선거리로 단 10km. 이날 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에 158대의 드론을 날렸습니다. 실제로는 200대가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정유소, 폭발, 코나코보 발전소 불길이 치솟습니다. 카시라 화력발전소 드론이 명중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들 모스크바 시내 상공을 유유히 통과해서 날아갔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뚫린 겁니다. 크렘린까지 단 6분 거리. 이게 2024년의 전쟁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방공망이 몇백만 원짜리 드론대에 무력화되는 시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에만 130만 대의 드론을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130만 대.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 수의 2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300대 이상의 드론을 날립니다. 매일 쉬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도 매달 수천 대를 날립니다. 이게 진짜 드론 전쟁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서울 성남 서울공항 ADX 에어쇼가 열립니다. 카이브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전시된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MUCCA, 생소한 이름의 이 물체. 저게 뭐야? 전투기 장난감인가? 이건 전투기와 함께 날아가는 무인 전투 드론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5,420kg, FA-50 훈련기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내부 무기창에 907kg 폭탄 한 발, 날개 아래 4개의 하드포인트의 미사일.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KF-21 보람에 조종사가 적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MUCCA가 먼저 들어갑니다. 적의 레이더를 흐트립니다. 미사일을 대신 맞습니다. 심지어 먼저 공격까지 합니다.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대신 죽어줄 방패가 하나 생긴 겁니다. 이게 유인무인 복합 전투 체계입니다. 미국이 F-35와 함께 쓰려는 CCA와 호주의 고스트베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똑같은 걸 자체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KAI가 발표합니다. MUCCA를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함재기로 개발합니다. 착륙장치 강화, 테일 훅 추가, 재래식 항공모함에서 이착륙 가능. 미국 MQ-25, 튀르키예 크즐예마, 그리고 대한민국 MUCCA, 세계 세 번째 제트 무인 함재기.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이 드론 누가 조종하나요? 사람이 조종합니다. 아니,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KAI 파일럿, KAI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조종 시스템입니다.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합니다. 목표물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편대 비행을 인간 조종 없이 수행합니다. AAP-150이라는 시험 비행체로 이미 검증됐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웨이포인트를 따라 날아갑니다. 장애물을 피해 날아갑니다. 표저적 인식 알고리즘은 계속 진화합니다. 처음엔 차량만 구분했는데
이제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식별합니다. 기계 학습을 통해 임무마다 더 똑똑해지는 AI. KAI 관계자의 말입니다. KAI 파일럿이 우리의 모든 CCA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KAI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2024년 대한항공이 발표 하나를 합니다. 미국 안드릴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회사 이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팔머 럭키. 오큘러스 VR을 만들어 페이스북에 20억 달러에 매각한 천재. 그가 세운 회사가 바로 안드릴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자율 드론 시스템. 적을 탐지하고 편대를 짜서 비행하고 사람 손 없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항공은 이 기술을 한국에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미 다른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어떠냐는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미 실전 훈련 중입니다. 2018년 9월 28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특별한 부대가 창설됩니다. 드론봇 전투단. 부대 창설 규모 80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드론 전투 편제를 만든 나라 중 하나. 이 부대의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정찰 드론이 먼저 떠오릅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폭 드론이 출격합니다. 동시에 전자전 드론이 적의 통신을 마비시킵니다. 흩어지고 모였다가 다시 뿌려져서 공격합니다. 드론을 장비가 아니라 전술로 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일 경기도 포천시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초대 사령관 이보형 소장. 임무: 드론 전력을 활용한 군사작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적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추적 타격, 전략적 작전적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특이하게 국방부 직할 부대임에도 전방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전에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는 현재 정찰 드론 100기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2024년 국산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연내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함께 개발한 제품. 영상 탐지기를 탑재해 표적 탐지 후 영상 추적 방식으로 목표물 타격. 이게 실험이 아닙니다. 실전 배치입니다. 그래서 몇 대나 만들 건데라는 궁금증은 당연합니다. 2025년 9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합니다. 50만 명. 장병, 간부, 예비군 포함. 2026년도 예산 205억 원 편성.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190억 원 투입. 교육훈련용 상용 소형 드론 1만 1184대 도입. 육군 전 상비부대. 교육기관에 분대당 1대 이상 교육용 드론 보급. 14억 원 투입. 드론 전문교관 양성. 주둔지 내 드론 교육장 구축. 목표는 2028년까지 약 6만 대. 안규백 장관은 말했습니다. 1990년대 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군장병 대상 정보화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면 수십만 대의 드론이 한 전선에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수엄 드론, 한국어로 군집 드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인텔의 드론 1218대가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오륜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연용이었습니다. 진짜 군집 드론은 다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인 AI 군집 드론 제어 기술. 인텔 기술보다 진화된 시스템입니다. 드론마다 일일이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드론이 옆 드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어떤 드론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공중뿐 아니라 지상 무인 이동체까지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십 대가 동시에 떠올라 적의 방어망을 압도합니다. 요격해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를 떨어뜨리면 10개가 몰려옵니다. 탱크를 포위하고 전차가 통과할 길을 열어주고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킵니다. 현재 이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론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드론을 막는 기술도 만들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레이저 대공무기, 300에서 800m 저고도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를 3km 밖에서 탐지합니다. 그물로 포획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아이은, 레이더와 연동됐을 때 10km 이상 떨어진 조류 크기 물체를 탐지합니다. 2km 내 거리에서 요격 가능. 최근까지 10여 차례 실시한 요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 최종 평가를 거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드론을 개발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한국은 드론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에 130만 대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2028년까지 50만 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합니다. MUCCA가 KF-21 옆에서 날아가고 KAI 파일럿이 스스로 비행하고 드론봇 전투단이 실전처럼 훈련하고 드론 작전 사령부가 전선을 지휘하고 수험 드론이 하늘을 뒤덮는 날, 그날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인의 끈기, 밤낮 없이 이어지는 연구와 실험.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전쟁을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분명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대한민국. 우리는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불철주야 대한민국 채널은 소설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실제 사실과 전장에서 검증된 내용들 기반으로 전합니다. 채널 주인은 대한민국 군인 간부 출신으로 대한민국 군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